자, 엑셀 12일차 문제 시작할게요. 최신 기출 문제 105회. 여러분들이 그 KPC 인터넷 들어가셔서 KPC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 생산성 본부가 나오죠. 한국 생산성 본부에 들어가셔서 자격 인증, 그다음에 ITQ 정보화 교육 바로 가기, 자료실로 가서 기출 샘플 문제로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종목에서 정보기술 자격 ITQ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 다 했고요. 4번을 누르시면 엑셀 105회차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셀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운받은 105회차 문제를 가지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제입니다. 자, 전국 주요 어린이집 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문제 유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목표값 찾기로 되어 있네요. 목표값 찾기 하고요. 부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트는 표식에 있는 것건 선형이 들어가 있는 이중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작하죠. 자, 먼저 내용을 입력해야 되니까요. 내용 입력하기 전에 서식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긴 할 텐데, 자, 그래도 같이 뭐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더하기를 2번 눌러서 시트를 만들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3개의 시트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쉬프트는 그다음에 A열을 열너비 1로 만들고요. 네, 전체 셀을 다 잡고 글꼴은 굴림이네요. 글자 크기는 11. 그다음에 가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시트 3부터 12번 해주세요. B4에서 J14까지 잡고요. 자, 홈에서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잡고, 이거는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드 제목 부분과 컨트롤 눌러서 계산식 부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합치는 부분 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대각선 부분이죠. 자, 음영 부분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음영의 색깔은 주황이네요.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에서 두 줄 만드는 거 이런 거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숫자 부분은 쉼표 스타일.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뭐 언급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잘 따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잘 배워왔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색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색다른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뭐 좀 색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 좀 제가 좀 가미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는 뭐 기본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잡아주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보기에서 눈금선은 보이지 않게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채우기는 노란색이고요. 여기에 그림자가 나오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에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 들어가는 걸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서 글자체 굴림 없으면 쓰면 돼요. 이렇게 굴림이라고 하면 나오니까요. 글자 크기는 24. 글자 색깔 검정. 이 검정은 왜 하냐면 도형은 그렇죠. 흰색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죠. 그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 자동이요. 굵게 자, 여기까지 만들어 줬고요. 유효성 검사 나와 있네. 유효성 검사 관리 코드입니다. 관리 코드 선택하고 데이터에 보게 되면 유효성 검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나와 있죠. 선택해서 목록으로 하는 거죠. 자, 목록으로 한 다음에 관리 코드니까 이 관리 코드를 전체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확인해 주고요. 화살표 생길 거예요. 이 화살표와 해당하는 거 SA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걸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 서식 뒤에 H5에서 H12 사이, H5와 H12 사이를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뒤에 명자를 붙이면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 이제 오른쪽 정렬로 해주면 됩니다.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없죠? 1000명이 넘지 않으니까 0을 선택할게요. 뒤에 0이라고 써주고요. 확인을 하면 가운데 정렬로 바뀌어요. 이거는 홈에 들어가서 오른쪽 정렬로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이름 정의는 25에서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5에서 22. 이름 상자에 분류라고 입력하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7번을 해야 됩니다. 행 전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 전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자, B5셀부터 J12까지죠.
자,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 규칙을 이용해서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붙고요. 현원이 그랬으니까 현원의 첫 번째 거, 현원의 첫 번째 걸 선택하고 F4 두 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앞에 절대값이 붙고 숫자 앞에는 절대값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상, 그거 나갔다 130. 그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서 파랑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굵게, 글자 색깔 파랑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원이 130명이네요. 130명 이상에 해당하는 행 전체의 서식이 굵은 파랑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제1작업이 끝난 거고요. 물론 이제 함수 6개가 남아있는데 함수 6개를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는 내용이 아니어서. 자, 먼저 순위를 구하는 걸 하겠습니다. 랭크 EQ를 이용할 건데요. 연산자 뒤에 위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원의 내림차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모장을 이용해서 메모처럼 직접 제가 메모장을 통해서 입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는을 했고요. 랭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함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로도 열립니다. 자, 현원이라고 했으니까 현원의 첫 번째 셀인 H5셀을 선택하고요. 콤마 그 H5셀부터 어디까지예요? H12셀까지 영역을 잡고 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잡고 나서 F4를 눌러주면 앞에 달러 모양이 다 들어가겠죠. 얘는 체육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내림차수는 숫자 0이죠. 가장 큰 게 1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위라는 글씨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제 몇 위라고 되어 있다면 이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에서 제 그리고 나서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 연결 연산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제1위, 제2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구신이곤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요. 자, 는 여기에 R, A, N, K 하면 함수가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괄호도 자동으로 열리죠. 자, 먼저 현원의 첫 번째 셀인 H5셀을 선택하고 콤마 이 H5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는 F4 한번 그래서 다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내림차순으로 돼야겠죠. 가장 큰 게 1등은 내림차순입니다. 괄호 닫고 연결 연산자를 한 후에 뒤에 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를 누르고 체육핸들을 내려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의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는 오른쪽 정렬 시켜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따라간다면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면 A등급, B면 B등급,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주는 if 함수를 쓰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if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전에 MID, 미드 함수를 좀 나타내 보죠.
미드 함수에서는 첫 번째가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현재 텍스트가 되어 있는 건 관리 코드잖아요. 관리 코드의 첫 번째 셀인 B5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 몇 글자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두 번째에 있는 A는 한 글자죠. 한 글자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 코드에는 나와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첫 글자가 A이기도 하고 B, N, A, B, N, A, D,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평가 등급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을 한 다음에 MID 대소문자 관계없어요. 미드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가 텍스트죠. 관리 코드가 숫자와 글자가 같이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스타트 넘버 왼쪽에서 몇 번째 있다고 그랬죠? 관리 코드는 두 번째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콤마 A는 한 글자죠. 글자의 개수 한 글자 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단추 눌러주고 최후에 눌러내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부터 시작한 두 번째 있는 한 글자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드 함수는 레프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프트 함수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몇 글자 찾게 돼 있고 라이트 함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 찾게 돼 있는 반면에 미드 함수는 왼쪽에 있는 첫 글자도 찾을 수 있고 왼쪽에서 두 글자 찾아라 다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번째 인수를 스타트 넘버를 1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를 2로 만들어주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두 글자를 찾아주니까 SA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 3274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작 넘버를 1이 아니라 SA1003 여섯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아라. 입력 단추 누르고 최후 핸들 내리면 맨 오른쪽에 있는 3274 이건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1이라고 입력한다면 이게 구해질 거예요. 자, 미드 함수는 이렇게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또는 가운데쯤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찾아줄 때 미드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죠. 레프트, 라이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미드 함수다. 자,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 따라서는 두 번째 있는 한 글자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미드 함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f 함수 쓸 거예요. if 함수의 특징은 뭘까요? if 함수의 특징은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는 그렇죠. A이면 큰 따옴표에서 A라면 이라는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이 테스트에 만족을 했을 때 콤마 뭐가 된다? A 등급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큰 따옴표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런데 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등급, B등급, 공란. 자, A등급, B등급, 공란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를 두 번 써야 되는 건데 그 두 번째 함수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테스트에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은 A등급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툴값이 나왔죠? 그럼 여기 홀스 값이 들어간 건데 이 홀스에다가 다시 한번 if를 써서 두 가지로 또 나눠주는 거죠. 중복 if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똑같습니다. MID 괄호 열고 B 5에 있는 콤마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괄호 닫고 이번에는 뭐라면 B라면 콤마 그 답은 B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란이 되는데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 또한 두 번 닫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추주함수로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추주함수로 구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이 MID 들어가고 B2, B5셀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한 글자. 이거는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대로 주는 거예요.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쓸 수 없는 게 얘가 1이나 2나 3이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1이든 2든 3이든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 추정함수는 여기서 구할 수 없겠네요. 만약에 1이면 1등 A등급, 2면 뭐 B등급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요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적겠습니다. 1이면 1등급 A등급, 2면 뭐 B등급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쓸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A라는 숫자가 글씨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글씨로는 구할 수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숫자가 나왔을 때 숫자가 1이면 뭐 A등급, B등급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뺄게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if 더블 클릭 했고요. 얘가 는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A면 뭐가 되는 거죠? A등급 자, 이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요? 여기 if부터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그냥 써도 돼요. 이번엔 B면 B등급 그 나머지는 한 다음표 두 개,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도 두 번,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결과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는 SUMIF와 COUNTIF가 나왔어요. 자, SUMIF와 COUNTIF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죠. SUMIF와 COUNTIF의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까지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SUMIF와 COUNTIF에 인수들이 있는데 SUMIF는 인수가 3개고요. COUNTIF는 인수가 2개예요. 자, 인수,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가죠. 이렇게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인수가 COUNTIF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첫 번째 인수와 COUNTIF의 첫 번째 인수가 똑같고 SUMIF의 두 번째 인수가 COUNTIF의 두 번째 인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은 뭐였죠? 2% 끝나는 함수인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뭐냐? if가 뭐예요? 무엇이라면 조건이 들어갔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냐면 가정 어린이집이라면 여기 뭐 국공립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국공립 민간이 있는데 얘네들 전체 즉 조건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을 구한다 하지만 가정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전체를 다 잡은 다음에 그 중에 뭐를 해라? 가정을 찾아라. 가정을 찾아라. 가정을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디 들어있어요? 분류에 들어있죠? 분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5셀에서부터 이 12셀까지 있죠?
즉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에서 가정을 찾아라. 그럼 세 번째 인수, 썸이프의 세 번째 인수는 뭘까요? 정말 구하려고 하는,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영역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가정이라는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에 평균을 구한 건데 무엇의 평균? 현원의 평균을 구해라. 현원은 어디 있어요? H5셀부터 H12셀에 있죠. 이렇게. 즉 썸이프와 카운트이프의 다른 점은 이 세 번째 인수가 더 들어가는 거. 썸이프의 세 번째 인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합하려고 하는 그렇죠. 영역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썸이프로 가정에 해당하는 이 현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나서 가정이라는 즉 분류가 가정이라는 개수로 나누니까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얘를 위로 올려서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는을 하고요. sum. 자, sum if 더블 클릭하면 첫 번째 range는 뭐냐면 크리터리아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조건의 영역은 어디냐? 분류.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영역을 잡았을 때 이 5부터 이 10이라고 나온 부분은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이름 정의했었잖아요. 여기 부분. 그렇죠? 분류라고 이름 정의로 바로 나와버리죠. 자, 그 얘기는 뭐죠? 아, 이름 정의된 부분이 수식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하면 어디서 수정했죠? 바로 수식에서 수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름 정의는 수식을 사용할 때 잡는 영역을 아예 글씨로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뭘 찾는 거죠? 가정을 찾는 거죠. 조건, 가정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sum range 정말 합할 영역은 어디냐? 현원이죠. 현원. 현원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현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닫아주는 거죠. 자 이제 나누기. count if는 이제 sum if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분류를 잡아주고 콤마 큰 따옴표 가정 큰 따옴표 괄호 닫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도 돼요. 괄호 닫기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자 입력 단추 누르면 결과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sum if count if에서 구했다면 우리 뭐로 두고 할 수 있을까요? 에버러지 if로 두고 할 수 있겠죠. 에버러지가 평균이니까요. 바로 여기다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하고 AVR, AGF 들어갑니다. 조건의 영역을 다 잡고 콤마 다음표 가정이라고 쓸게요. 콤마 그런 다음에 정말 평균을 낼 영역은 어디냐? 현원이죠.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똑같은 19가 나올 거예요. 19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뭐 에버러지 if로 하면 되는 건데 왜 sum if count if를 했느냐? 이 형식을 아느냐란 문제겠죠. 만약에 에버러지 if라고 나왔다면 지금처럼 하면 되고 sum if count if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형태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4번은 dsum이라고 되어 있어요. dsum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합계를 낼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해라.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작업과 3작업을 했을 때 잡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작업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작업에 B4에서 BH12까지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이에요. B4에서부터 H12까지. 콤마. 자,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B4에서 H12까지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가 두 번째가 필드인데 뭘 구할 거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분류가 국공립인 어린이집의 현원의 합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거는 요 내용이 그냥 여기도 나와요.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의 합계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홈을 좀 볼 필요가 없어서 얘는 좀 닫아 놓을게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잡았고요. 현원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현원의 필드 제목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 제목이 어디예요? H43이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나왔어요. 자,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이 5셀인데 이 5셀만 선택하면 안 되고 필드 제목과 같이 잡아야 됩니다. 즉, 이 4셀에서 이 5셀까지를 같이 잡아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어떻게 돼 있어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적었죠?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 즉 현원의 합계니까 필드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조건 24에서 25, 24에서 25는 필드 제목인 분류가 국공립인 거.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경우에는 이 필드 제목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인수마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필드 제목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수를 선택하고 는 dsum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B4에서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H12까지 잡았고요. 필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현원의 합계죠. 현원이라는 필드 제목을 선택했고요. 조건 있죠? 조건은 국공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제목이 분류가 국공립인 거를 선택해주고 괄호를 닫아주는 거죠. 자, 이러고서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이제 맥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맥스는 가장 큰 거 구하는 거예요. 자, 이 큰 걸 구하는 거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라지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영역 잡으면 돼요. 영역.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 잡으면 되는데 얘는 여기에 넘버가 들어가죠. 얘랑 똑같고 싶다면 뒤에 뭘 쓰면 돼요? 2를 쓰면 가장 큰 걸 찾은 거고 맥스는 두 번째 거를 찾을 수 없어요. 무조건 가장 큰 것만 찾는 반면에 라지는 그렇죠. 2를 쓰면 두 번째로 큰 걸 찾아주는 겁니다. 또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스몰 있겠죠. 그게 뭐예요? 민. 얘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잡는 거고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맞아. 바로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영역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형식이죠. 맥스는 가장 큰 거 찾는 반면에 이는 가장 작은 거 찾는 거라면 라지는 똑같이 영역을 잡는데 이 뒤에 숫자를 따라서 1을 쓰면 가장 큰 걸 찾는 거고 2를 쓰면 두 번째로 큰 걸 찾는 거고 스몰은요 영역을 다 잡은 상태에서 1을 쓰면 가장 작은 걸 찾는 거고 2를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걸 찾는 건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다가는 맥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현원을 그냥 다 잡고 괄호 닫으면 되겠죠. 자, 이제 브이로그 해보도록 할게요. 브이로그는 첫 번째 유효성 검사를 했던 게 어디였죠? H14셀이었죠. 지금 H14셀이 뭐예요? 관리 코드고 우리가 구하는 건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리 코드의 시작이 어디죠? B. 이때 4셀이 아니라 5셀입니다. 왜 5셀이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걸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요?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의 힌트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5서부터 어디까지 잡는 거죠? 지역을 구하는 거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은 D12셀까지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영역을 잡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를 찾는 거죠. 여기 아마 COL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컬럼에 인덱스, 넘버 이렇게 힌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다라고 알려주면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유사하냐 정확하냐를 물어봐요.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찾아서 답을 구할 때는 무조건 정확히 일치인 0을 쓰면 됩니다. 자, false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괄호 닫아주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구해볼까요? 는 VLOOKUP 유효성 검사가 이루어졌던 H14셀을 선택하고요. 콤마.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지역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죠. 영역을 잡아라. 관리 코드를 이용해서 지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COL 컬럼 즉 열의 인덱스 넘버. 자, B부터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B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3번에 있죠. 그리고 콤마. 유사하냐 정확하냐를 물어보죠. 유사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글씨를 이용해서 찾는 건 정확히 일치.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입력 단추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조 형태로 알려드렸어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제2작업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인 B4에서부터 H12까지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제2작업에 이 B2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서 열 너비를 클릭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마무리를 하죠.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문제에 나와 있죠. B11에서 G11까지의 영역세를 병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병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글씨 쓰면 출력했을 때 글씨가 하얀색 바탕에 그냥 글씨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잡아서 똑같이 서식을 부여할게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서식을 적용해서 글씨를 써줄게요.
현원 평균. 자, 그러면은 여기는 D 에버러지가 나왔네요. 자, 똑같습니다. 선택하고요. 수식이 분역 줄에 클릭면 D 에버러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인수가 나왔죠? 그러면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가 나왔는데 뭐의 평균이죠? 현원의 평균 그랬으니까 현원 필드 제목. 조건이 국공립이죠. 분류가 국공립인 거.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거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현재 117.666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113이 되려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가서 여기를 113이라고 직접 써주고 값을 바꿀 셀이 뭐냐? 경희궁 초록의 현원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경희궁이죠. 여기가 113 경희궁 초록의 현원을 선택해 준 겁니다. 그렇죠? 경희궁 초록의 현원을 선택해 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얘가 113이 되면서 경희궁 초록의 현원은 107명으로 줄어들었겠죠. 컨트롤 Z 하겠습니다. 121명에서 113명의 평균, 117명의 평균이 113명이 된다면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얘를 113으로 했다면 여기가 121명이 확인 눌렀을 때 113으로 바뀌면서 107명으로 줄어들었겠죠. 평균이 줄어들었으니까 기본 입력된 데이터는 줄어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고급 필터 해볼까요?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과 정원을 선택해서 복사하고 조건 범위인 B14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지역에다가 부산을 써주고요.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이거나이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다가 그거나 같다 140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서식을 적용할게요. 시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많은데 우린 이러지 말자고요. 다 잡고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을 다시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형식은 뭐죠? 여기도 보면 필드 제목과 데이터 사이에 굵은 선이 들어갔잖아요. 이 형식을 그대로 다 적용해 주자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해라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필드 제목에 의해서 관리 코드, 지역, 분류, 현원의 데이터만 출력해라라고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잡아서 복사해서 B28에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특별히 어떤 필드 제목만 추출해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거 다 잡습니다. 합쳐진데 빼고요.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가서 보급에 들어가는 거죠. 자, 조건 범위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입니다. 조건 범위.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클릭. 그게 어디예요? B18. 자, 확인을 누르면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있다면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홈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시험 결과를 보면 이것도 선이 그냥 굵지 않은 선 형태로 나와요. 우리는 서식을 다 맞춰주자 이거죠. 자, 근데 한번 요걸 한번 해보죠. 조건을 저기다 따로 좀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정원이 지금 14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정원이 평균 이상인 것만 구해라라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평균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구해라. 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역이 부산이면서 부산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얘는 무조건 나오는데 나머지 부산이 아닌 나머지가 지금은 어디예요? 140 이상이니까 부산 또 있죠. 강원은 부산은 아니지만 정원이 140 이상이니까 나온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뭐냐 하면 는 하고 에버러지라고 적겠습니다. 에버러지 정원을 다 잡고 제가 바로 닫을 거예요. 왜 이걸 해보려고 하냐면 평균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는 말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평균 이상인 것을 나오게 해라 라고 했다면 자, 살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는이라고. 왜요? 평균은 함수잖아요. 함수면 수식이잖아요. 는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균 이상이라는 소리는 에버러지가 우선 들어가겠죠? 에버러지 한 다음에 얘를 정원을 다 잡는 건 맞아요. 자, 근데 평균 이상이죠. 이상은 어떻게 나타내요?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는 크거나 같다 이런 형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맞춰줘야 되죠? 이 크거나 같다를 텍스트라고 보고 함수와 텍스트 사이는 어떻게 해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텍스트로 봤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임명단추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현재 93이지만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보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볼게요. 이 수컷자가 나오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뒤엔 0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나오느냐? 답 안 나와요. 해볼게요. 영역 잡고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서 영역 잘 잡았고요. 조건 범위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잡을게요. 여기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쪽 24를 선택할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왜 결과가 나오면 맞는 거 아니냐?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 92.875 자, 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당연히 나오겠죠. 줄을 달리했으니까. 자, 부산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정원을 보죠. 92점, 이거 이상은 다 나오긴 나왔네요.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얘가 전부 다 보면은 25, 23, 32. 25는 부산이니까 관계없고요. 요 대구인 23과 32가 나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형태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필드 제목이 같으면 안 돼요. 여기를 정원 평균 이상이라고 필드 제목 이름을 다르게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데이터에 고급에 가서 조건은 동일한 위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해주어서 다 지워버리고요. 복사 위치를 여기 32를 잡고 확인할게요. 물론 지금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얘가 제대로 나오고
얘가 잘못 나왔네요.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같은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결과가 잘못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름을 달리했더니 이게 버전에서 2016년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정의가 다시 바뀌어서 나왔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서 이제는 전 버전에는 다르게 이름을 써야 됐다면 현 버전 16년 버전에는 제대로 써야 나온다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 전 버전은 이름을 이렇게 바꿔 써야 됐고요. 같은 이름을 썼으면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버전에서는 16년 버전부터는 이걸 같은 이름으로 써야만 나오는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